안녕하세요, 시은쌤입니다. 지금 오늘 3월 10일 12시, 아니 AM 12시 05분. 이번 주 제 목표가 매일 영상을 올리려는 거였는데 이걸 녹화함으로써 그 목표는 달성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양이 드릉드릉 하는 소리. 정말 이놈 새끼가. 해피 나가. 순나 고양이 두 마리하고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어, 고양이 남수, 개는 순놈인데, 걔는 코카스파니엘이 원래 좀 비글, 뭐 닥순트 얘네들하고 같이 좀 지랄견들인데, 걔는 좀 섞였는지 전혀 성격이 소심하고 사고도 안 치고, 뭐 정말 지금까지 사고 한 번도 안 쳤어요. 15년 살았는데. 그러고 고양이 순놈은 얘는 개 같아요. 지금 발밑에서 난린데 지금 골골거리면서. 그러고 고양이 양껏은 제가 이 15일 된 애를 누가 주워갖고 그 분양 받을 사람 뭐 하길래 제가 그걸 받아갖고 키웠죠. 처음 잡았을 때 몸무게가 150g 정도. 못 먹고 그냥 빨리 버려진, 어미한테 빨리 버려진 케이스겠죠. 150g 정도 됐는데 무게감이 전혀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는 제가 지금은 이만큼 컸어요. 한 2년 다 돼가는구나. 1년 반 정도 안 됐는데. 햇빛 나가. 좀 나가. 나가. 자, 오늘은 이야기할 종목이, 주제가 그 증권사에서 탄력 증거금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증거금 40%짜리, 30%짜리, 20%짜리가 있는데 그 증거금 어느 순간에 증거금이 100% 돼 있고 뭐 그런 거. 예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이게 상한가 폭이 30%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그렇게 됐거든요.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우글로블록하는 종목 때문인데, 이 종목의 과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때였던가? 여기네. 이때 차트인데, 이때 지금 10만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 배당락 그 감자 뭐 액면 분할 인가 하면서 가격이 착시인데 3만 얼마 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3만 얼마 했는데 이 종목이 거래가 별로 되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이때 평소에 거래량이 27만 주고, 여기는 27만 주, 22만 주, 뭐 여기는 4만 주, 뭐 이랬고, 첫 한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5만 주였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평소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작전 실패입니다. 작전 실패. 물량을 못 털고 갑자기 뭐 누군가가 뭐 배신을 때렸다든지 해갖고 급락을 맞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 종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때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오늘 갑자기 첫 한가가 탁 나옵니다. 이렇게 한가가 나오면서, 보통 한가 나오면은 그 다음날, 이때는 그 상가 폭이 12%대였거든요. 한가 폭도 12%고 15%구나 이때. 얘는 그래서라서 15%였나? 하여튼 그래서 15%, 코스닥 12%, 그런 시절 2002년이니까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종목 치고 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 점 한가가 이렇게 탁 나옵니다. 또 점 한가가 나오고 하나 둘 셋
하한가 3방 나왔죠. 4방, 5방, 6방, 7방, 8방, 9방, 10방, 11방. 11방째 거래량이 좀 터지죠. 이 거래량이 어떤 문제가 되는 건데, 뭐냐면은 이때 그 당시에 제가 거래원 분석을 했을 때 하나증권에서 물량을 채워갖는 그런 케이스인데, 어, 물량을 채워간 케이스인데, 일하고 난 다음에 또점 한가 그러고 와서 한가 풀리고 이렇게 급락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증권 같은 경우 그 미수 이때는 이렇게 급락한다고 미수 증거금 40%짜리가 증거금 100% 된다든지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않고 그냥 40% 증거금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데, 작전 세력이 그러니까 차명 계좌를 사용해서 자기가 팔 만한 물량, 예를 100억 정도를 판다면은 40억만 있으면 되죠. 40억 있으면 100억을 매수할 수가 있죠. 증거금 40%라면 2.5를 곱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미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계좌는 깡통이 나겠죠. 깡통이 나고 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서울역 어떤 노숙자들 계좌 이렇게 이용해버리면 그 사람이 다 덮어쓰는 거니까 그냥 물량을 그런 식으로 털어버리는 거예요. 털어버린 케이스, 좀 특이한 케이스죠, 이런 거는. 아, 이제 저 이야기한 그 새우 뭐야 그 델타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증권사 펀드 계좌를 이용해서 고스란히 자기 물량을 털어놓는 케이스인데, 이야기 안 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때 대우증권에서 델타정보통신을 그냥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고 몇 년 후에 그때 샀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참 그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이러니컬을 하죠. 어쨌든 간에 작전 세력들은 다 잡혀들어가고, 대회 같은 경우는, 서울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증권에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물량을 다 덮어쓰고 갔어요. 그렇게 되면서 키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증권사도 그렇고 뭐 주가가 의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급등을 한다든지 급락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은 증거금 100%로 바꿔버려요. 미수를 사용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근데 이렇게 이렇게 13방째 맞고 하한가에서 상한가를 가죠. 이것도 상당히 어떤 큰 기회, 핫다 하는 사람들의 큰 기회인데, 이렇게 상한가 3방 가고 그다음 하여튼 7%까지 또 올라가는 어떤 또 이런 급등이 끝나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는 이런 작은 어떤 기회가 온다는 거. 또 그러고 제가 자기가 유튜브 같은 경우 메인 페이지 유튜브를 처음 이렇게 어떻게 유튜브를 치면은 어떤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뜨고 자기가 평소에 어떤 관심 있었던 분야가 이렇게 뜰 겁니다. 어떤 야한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야한 그런 것만 뜨고 하여튼 그래요. 이걸 뜨는 걸 보면 자기 평소에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TY와 이쪽으로 많이 봤으니까 전동 사포 만드는 법 또 그러고, 이건 또 뭐야, 이게 무슨 나라 말인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영어도 아니고 이거 뭐야, 그다 지존파 사건 이런 것들 막 뜨죠. 이거 뜨는데 제가 아까 얼핏 하나 봤는데 2019년 경제 위기 온다, 현금 그러니까 뭐 현금화 시키세요 모든 자산을, 하여튼 그런 어떤 내용으로 했는데 조회수 한 120만 정도 나왔던데, 제가 구독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사람 괜찮게 생각하는데 IT 분야에서 20년 근무했는 사람이고 경제 전문가는 아니죠. 근데 2019년 경제 위기로 인해 어떤 근거 자체를 일단 근거를 대야 되니까 그 경제 위기 10년 주기설이라고 있죠. 그 1998년도에 IMF가 왔고 2008년도에 그 리먼 브라더스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왔고, 그리고 2018년 작년에
와야 되는데 작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올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런 어떤 논리로 뭐 채권 만기가 다 국채 같은 경우 만기되는 데가 많고 뭐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경제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제 비전문가도 마찬가지고 경제를 어떤 예측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주가 예측보다 더 불가능한 거.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예측하면은 그 적중률이 3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보통 좋다 나쁘다 이렇게 50%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3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근데 비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 예측 자체가 맞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뭐 홀짝이니까 뭐 둘 중에 하나니까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경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경제학을 배웠어요. 나름대로 어떤 국립대 괜찮은 국립대에서 국립대를 나왔고 또 경제학도 배웠고 뭐 경영학도 배우고 뭐 했겠지만은 경제 전문가는 물론 아니지만은 나름대로는 경제 계통에서 계속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쪽은 누구보다 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인데 경제가 좋다라는 어떤 전망을 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경제는 나빴어요. 그 나쁘다 하는 건 항상 나쁘다 하는 전망을 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경제는 심리 왜 전시회 때 실학자 박지원인가 그런 이야기 좀 경제는 우물 같다 뭐 해갖고 퍼도 계속 우물이 나오듯이 그러니까 경제는 심리입니다. 심리. 좋다 그러면은 일단은 돈을 쓰게 되니까 경제는 돌게 돼 있고 안 좋다고 모두가 다 하면은 지갑을 닫아버리면은 더 안 좋아지죠. 오늘 저녁 외식할 거를 집에서 그냥 뭐 삼겹살 사갖고 구워 먹고 외식을 했다면은 삼겹살집 다음은 매출 몇만 원이라도 올렸겠죠. 그 작은 것들 그 몇만 원이 이렇게 뭐 사이갖고 뭐 경기가 좋아지고 뭐 왜 있어 우화는 아니고 뭐 초등학교 정도 수준에서 배우는 거 중에서 갑자기 물가가 무슨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그 원인을 따져 보니까 정말 사소한 거 구체적으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아주 사소한 데서 오더라 뭐 이런 거 일종의 나비 효과가 비싼 어떤 그런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어떤 본질은 뭐냐면은 경제가 뭐 어떤 경제 위기라 하는 거는 다 예상하는 어떤 위기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는 어떤 위기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브랜드 갑자기 뭐 안 좋아져요. 주시장 같은 경우 특히 그런데 브랜드도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갖고 주가가 급락을 하는데 그 위기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때문에 급락한다 하는 실체가 드러나면은 그때부터 반등을 하는 거예요. 또 아까 그 사람이 되는 어떤 지수 중에 하나가 다우지수가 급락하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인데 다우지수를 잠깐 보면은 이 당시에 글을 올렸던 것 같은데 급락을 하고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어떤 타이밍인데 주가는 항상 주가가 경제를 선행한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통 배우는데 주가는 선행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은 주가는 하락합니다. 경제가 나빠지면은 상승하고 그 교과서가 잘못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경제가 나쁘면은 좋아질 거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는 바닥을 치고 반등을 시작하는 거죠. 경제가 좋아지면은 주가는 거의 고점인데 고점에서 나빠질 거를 대비한 어떤 미리 선행 움직임으로 어떤 하락을 시작합니다. 금리도 마찬가지로 였고 금리가 낮으면은 주가는 상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과서에는 금리가 높으면 주가는 하락하고 뭐 대충 그러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가 높으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는 같이 상승합니다. 금리가 하락할 때 주가는 같이 하락하고 그러니까 리먼 브러더스 사태 그때 때문에 금리를 계속 하락시켜갖고 금리를 거의 제로시켰죠. 미국 같은 경우 주가는 어느 정도 고점을
치고, 그래 금리를 지금 올리고 뭐야 그 제로를 치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금리를 그때 우리가 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금리를 올릴 때쯤 되면은 뭐야 그 반등한다 그랬던가, 아니면 그 주가 고점을 찍는다 그랬던가,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교과서하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주가는. 그렇게 쉽게 그냥 어떤 공식화 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정말 쉽죠. 근데 공식이 없어요 주식은. 경제 자체도 마찬가지로 공식이 없고, 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어떤 사람들을 모아갖고 펀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펀드를 망했죠. 파산을 했는데, 파산했고, 경제학자들 중에서 돈을 벌었는 사람이 주식 한 명 정도 있는 걸로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얼핏 생각이 나지 않고, 그건 경제하고는 아무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전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손실이 저는 손실을 28개월 연속으로 손실을 봤어요. 28개월 가면은 2년 넘습니다. 2년 손실을 보다가 수익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딱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죠. 이걸 그냥 숫자를 넣고 이야기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맨정신에 나는 자연이다 보면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요. 하여튼 그 부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증거금지를, 이렇게 어떤 탄력 증거금지를 받겠다는 거,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